챗GPT를 썼다가 클로드를 썼다가 또 챗GPT로 돌아왔다가 표현 하나가 법적 효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되고 활용을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사 범죄 사실 기재례 파악 단계인데요. 우선 고소장의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고소 취지가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자료 순으로 고소장이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사실관계 및 적용 법조를 구성을 했으니 엘박스 AI나 슈퍼로이어 등 법률 AI를 통해서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찾고 거기서 기재된 범죄 사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법률 정보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서 하급심 판례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엘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엘박스에 방금 나타난 키워드 전세 사기, 근저당, 선순위, 임차인 등을 검색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따옴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따옴표를 이용하면 해당되는 검색어가 모두 정확하게 들어간 판례만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판례를 검색을 해보면 범죄 사실에 기재된 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파악을 합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범죄 사실 기재례를 일단 복사를 합니다. 다음으로 복사한 범죄 사실 기재례를 바탕으로 실제 범죄 사실을 작성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형적이고 오류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AI를 활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범죄 사실 기재례라고 표시하여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사실관계를 해당 기재례의 구조, 문체, 결구 등 구조에 맞춰 재구성하여 범죄 사실을 작성합니다 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례의 서술 순서와 구조를 그대로 준용을 하고 없는 요소는 창작하지 말고 사실관계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보완을 해라.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은 제거하고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사실관계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확인 필요라고 표시를 해라. 근데 저희는 고소장이므로 피의자나 피고소인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재도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프롬프트를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챗GPT 내에서 GPTs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GPTs는 유저가 직접 챗GPT를 특정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는 챗봇 개념인데요. GPTs를 어떻게 추가하는지 보여드리자면 챗GPT 화면 내에 GPT 탐색 버튼이 있습니다. GPT 탐색 버튼에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고 이름이나 설명은 적절하게 추가를 하시고 지침에 방금 보여드린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GPTs가 추가되고 범죄 사실 작성 GPTs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복사해 두었던 범죄 사실 기재례를 바로 붙여 넣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GPTs를 만드실 때 마지막에 링크가 공개 여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유출될 우려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부에 공개하시기보다는 나만 보기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서술 방향 설정 단계인데요. 이 부분은 사사분면 업무로서 비정형적이고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업무입니다. 서술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고소장 전체의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개입돼서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 이유의 서술 방향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소 경위를 쓰시고 구성 요건에 따라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작성을 하고 AI를 통해서 초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소장 작성할 건데 범죄가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취지야 라고 해서 제가 지시한 목적을 기재를 해주고 첨부한 상담 녹취록을 참조해서 내용을 작성하고 목차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줘 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서술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정도로만 해서 우선 초안을 작성해 볼 예정인데요. GPTs에서 지침으로 활용할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역할을 부여를 해주고 초안을 제공하며 아래 지침에 따라서 문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및 목표를 정해주고 행동 지침이나 규칙, 문체의 서술 방식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말을 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말투까지도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성 요건에 강조되어야 할 사항들을 기재를 해주고 고소장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렇게 초안이 나왔으면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사실과 다른 답변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주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고소 경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작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보시면 착오 부분에서 고소인이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수정 방향이나 수정할 이유 등을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초안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꼭 파악을 해야 하는데 자료가 방대하다 보면 헷갈리실 수도 있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노트북 LM에 실시간으로 채팅을 해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 목록 누락 여부 점검 단계인데요. 이 부분은 정형적이고 오류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이사분면 업무입니다. 따라서 앞서 방식대로 완성한 초안을 활용해서 그 초안을 노트북 LM에 업로드를 하고 증거 번호가 누락된 점이 있는지, 포함되어야 할 증거가 빠진 것이 있는지 적절하게 확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락 여부를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번호 순서가 바뀌었다던가 문구나 오탈자를 검토하는 퇴고 과정인데요. 범용 AI가 오탈자 검토를 잘하고 또 이 업무 자체가 정형적이면서 어느 정도 오류를 허용하기 때문에 바로 챗GPT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 새로 채팅창을 열어서 오탈자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 대화 내역을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창을 열어서 완성하신 초안을 업로드해서 오탈자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위 업무별로 사용하는 AI도 다르고 프롬프트도 모두 다릅니다. 게다가 AI가 계속 발전함으로 인해서 서로 우세한 AI도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각 프롬프트를 별도로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장을 할 때에는 AI가 프롬프트를 빨리 읽을 수 있게 마크다운 형식의 파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쓰시다 보면 별표 2개 표시되어서 강조 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마크다운 형식입니다. 또 프롬프트가 각 업무마다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옵시디언이라는 툴을 통해서 각 프롬프트를 연결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를 각 업무별로 개별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 업무들이 연결되는 지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 업무와 같은 경우에는 고소대리인 의견서, 고소장, 변호인 의견서, 변론유지서, 고소대리인 의견서로 나뉘고 고소장을 누르시면 여기서도 개별적으로 이용되는 프롬프트들의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법률 문서는 문장의 자연스러움보다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법적 효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업 시와 즉시는 문구상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정된다와 인정된다 또한 표현의 차이만으로 증명책임의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이 되어야 하고 법률적인 판단이 수반되어야 하는 정확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방식은 법률 분야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업무를 세분화하고 각 업무의 성격에 맞게 AI를 활용하는 구조이니까 법률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이외에 다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실제 업무에서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을 위한 법률 백신 법무법인 로백스의 고지철 변호사였습니다.